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2% 가까이 상승하던 증시가 장 후반으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뚝뚝 떨어지면서 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해외 증시가 이제 어제 다우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FOMC에 대한 회의 결과가 이미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미국 증시 선물 지수와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또 이제 폭락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시가 뭐 한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결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타격을 좀 받았고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미국이 이제 어제 0.75% 올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0.5% 이상 올려야지 외환 유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외국인 자본이 많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부터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만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요. 그 꽉 막혀 있는 그 공급 그 물량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 자체를 좀 받아들이고 그런 흐름 자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내일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차분히 한번 이 증시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달도 지금 좋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뭐 더 내리더라도 뭐 정말 많이 내리더라도 한 2300, 2200 후반 정도, 그 정도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온다면 그 코로나 이후에 원래 유지하던 그 라인까지 그죠? 오버슈팅 분을 모두 이제 반납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올랐다가 유동성 자금이 회수되니까 그대로 빠져나가는 굉장히 이제 투기성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빨리 하나 둘씩 해결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좀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오늘 조금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랜만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진다면 또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요. 일단 연일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하루 정도 매수를 했는데 내일 다시 매도할 확률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쭉 떨어져서 그냥 바닥 라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코스닥도 정말 뚝뚝 떨어진다면 700 중반대까지도 지금 그냥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보면은 한 번에 이제 4% 정도 이상 그렇게 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가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피보다는 수급 자체는 괜찮네요.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코스닥도 사실 약세를 띠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그런 대형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좀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지분을 정리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 상황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길 바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글로벌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뜰 때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뭔가 글로벌의 그 악재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반등장이 오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계속 끝도 없이 바닥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장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주식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끝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도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급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러시아 증시가 600포인트까지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떨어졌다가 지금 1300포인트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지금 급등을 했고요. 우리가 그때 보기에도 러시아가 금방 망할 것처럼 그렇게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증시 흐름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반등하는 시기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환율은 2원 정도 상승해서 1293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바로 또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마무리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 전고점을 지금 환율을 밀어버렸고요. 전고점을 깬 상태고요. 그대로 위로 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지금 1,3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00원을 넘어갈 기세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은 지금 이런 불안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좀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좀 이 흔들림에 대해서 지금은 의미를 두거나 예상을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그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굉장히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지수 선물 보시면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3%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아마 좋지 않은 장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해버렸어요. 3.49%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국채 금리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국채 시장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그런 외국인 투자자라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서 적절하게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방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국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우리나라도 국채 방어를 좀 하면서 좀 그렇게 네, 외국인 자산이 나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네, 매일매일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6월 달 정도는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단기간에 정리가 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우려스럽긴 하고요. 분명히 이제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는 좀 잡히겠죠. 근데 그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은 그죠? 그런 취약계층이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또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15% 하락했고요. 네, 17,1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 따라서 그냥 좀 올라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 시장은 보합 마무리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지수 선물 그죠 나스닥 선물이 네, 급락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간의 가격도 지금 지수 선물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지금 해외 증시들이 모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반영이 되어가지고 16,8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속절없이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시 전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이 주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네, 올라가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만약 시장이 또 크게 내려간다면 아마도 또 17,0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그냥 그 전체적인 증시 따라서 네,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그 흐름 자체가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증시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매수 세력이 그냥 관망을 하는 것이죠. 혹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하거나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눌리는 족족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폭락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0% 이상 지금 좀 주가가 눌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 자체는 네, 결국에는 또 증시가 또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반등을 한다면 다시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이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 자체가 금방 이제 턴어라운드 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하락을 멈추고 좀 횡보하는 기간이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횡보장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산업이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증시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증시 분위기가 조금 하락세를 멎었을 때 네, 다시 한번 힘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지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거래량 죽인 채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죠. 전형적인 그냥 증시 전체 하락할 때 나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매수 세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매도 세력, 그죠? 뭐 손절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그런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먹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주가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혹여나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제가 매수 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사실은 지금 더 내려갔죠.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바닥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리면 이제 이 전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내린다면 이제 15,000원까지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정말 2,400 깨져서 2,300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0원까지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스피가 그때는 아마 2,300 뭐 그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이제 반등하는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금방 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뭐 그때와 좀 유사하게 하락폭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방 뭐 또 한 달 만에 또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진 않고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거래량이 언제 실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잘 버티고 네,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원전 테마가 모두 이런 식으로 좀 별개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뭐 그냥 이 정도 위치에서 지금 라인을 형성을 좀 하고 있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아마 전저점 부근까지 또 치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수렴 패턴 혹은 이 이평선들 집결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제가 하락 패턴으로 말씀드리는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그죠?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종목 별개로 이렇게 종목 자체가 이제 21선을 맞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렇게 특이한 상황, 네, 증시 전체가 떨어진 이벤트에서는 이런 움직이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에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증시 전체의 흐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박스권 자체가 지금 이제 이탈되기 직전이고요. 요때도 한번 이탈했다가 뭐 금방 올라오긴 했지만 네,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흐름이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지금 찌그러진 상황이고요. 많이 아쉽네요. 그림 자체는 많이 좀 좋게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3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또 매수를 좀 같이 이어가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 5만 6천 주 정도 매도했고 보험 매도했고 뭐 투시는 조금 매수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사실 누적으로 이때 합쳐봤자 뭐 크게 지금 뭐 50만 주 정도 네,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물량인데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매도 중간중간에 끼던 그 매도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지금 연일 매수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날 잡아서 하루에 또 막 50만 주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또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흐름 살려서 계속 매수를 하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합세해서 지금 이 양쪽이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좀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라는 게 이게 심리가 이렇게 바닥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매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렇게 이제 큰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이제 그 덩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렇게 매수를 하는 것조차도 일부분 분할 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증시에 대한 흐름을 더 보고 우리는 그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드라마틱한 포인트에서 매수하는 것이 사실 좋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5,000원 정도를 타겟으로 두고 지지 라인으로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요때와 저때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요때도 이제 지지 라인을 많이 형성을 해두고 결국에는 이제 한번 모아두고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지만 한 번 더 이제 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길을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바닥 한번 찍고 그죠? 요때도 이제 가격대로 비교를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17,000원 고점에서 9,700원까지 9,800원 정도까지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뚝 떨어뜨리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좀 진을 빼고 나서 한번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치고 나서 그때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되었고 그때 고점 대비해서 이때도 이제 한 얼마죠? 한 40% 이상, 50% 가까이 그죠? 하락을 시키고 나서 그때 회복을 시켰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항상 이제 떨어뜨려 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고 설마 하면서 더 올라가겠나 하면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트레이딩 입장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냥 쭉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죠? 여러 국가들, 그죠? 각 국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가 다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글로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원전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1,500만 주, 1,510만 주 정도로 또 뭐 1,500만 주 유지되었고요. 어제 대비해서 20만 주 정도가 감소를 좀 했네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사실 어제도 그저께도 사실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막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이때 이제 늘어났던 공매도 잔고로 충분히 그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거고요. 그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6월 20일에 1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40만 주 정도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보면 될 거고요. 다음 주네요. 그리고 1 공매도 거래량도 다시 한번 감소를 하면서 뭔가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자 오늘 대차 잔고가 체결이 더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체결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만 주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한 50만 주 정도씩 꾸준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1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3,380만 주 정도까지 210만 주 정도가 좀 늘어난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비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염두를 해둘 수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이제 연말 정도에 또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명분은 아마 EWR에 대한 그런 상장 물량,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네, 아마도 늘어나는 수량도 한정되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까지는 이렇게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조금 거래가 되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이전처럼 막 폭등하고 이런 잔고가 폭증하고 이런 상황은 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해서 외국인 당일 물량을 비교하면은 조금 오늘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15만 주 매수를 했고요. 어제도 13만 주 매수, 그저께도 네, 90만 주인가요? 네, 그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로 네, 플러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9%로 지금 이제 10%까지 거의 1%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뚝뚝 떨어질 때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며칠째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매수한 패턴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내일도 장이 좋지 않다면 네, 또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러면 그 저가 매수까지 떨어지는 주가는 누가 팔아서 그렇게 떨어뜨리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 투자자가 손절매를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용 반대 매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뚝뚝 이렇게 던져버리면 지금 같은 매수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바로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네, 이렇게 호가창에 받쳐놓고 살살살살 매수를 해주면은 네, 어느 정도 낮은 평단가에 네,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저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이 시장에 대한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네, 그런 고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는 네,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은 조금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티 네, 소식들 가져왔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원전 주요 부품들을 주요 예비품이죠. 네, 미리 발주를 하자라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그죠?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국내에서 재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재건설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죠. 근데 착공 예정일이 이제 2025년까지 늘어지다 보니까 그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발주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원전 업체들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제 망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기업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비 품목들을 미리 발주를 진행하자. 그래서 대금을 빨리빨리 주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품 선 발주라고 한다면 원자로 이런 외곽 그런 공사보다는 내부에 있는 그런 부품들을 선 발주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마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간 매물 비용이 네, 5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자로 하나당 5천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신한울 3, 4호기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 더를 한다면 5천억 추가로 네, 발주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티 입장에서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선발주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2년 정도 땡겨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 정도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런 예비 품목이 네, 발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를 조속히 재개하고 그 다음에 설계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도 계속 운전을 해서 네, 전력 생산에서의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래서 30% 이상을 원전으로 네, 생산하겠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뭐 자산 매각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전기료도 이제 곧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전기료를 상승하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 전기료 인상을 뭐 멈추기 위해서 그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네, 계속해서 그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게 원전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원전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계획된 것보다는 좀 이제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단지들은 크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해상풍력 터빈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현대건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하반기부터 원전 발주가 이루어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지만 현대건설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2022년 후반기에 이렇게 하반기에 체코 폴란드 원전이 빠르면 이제 수주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발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42%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42%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기에는 뭐 1,000원짜리가 1,420원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단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라는 것이 정말 큰 퍼센트고요. 국가적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런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지금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폴란드 체코는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이제 검토되어지는 국가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원전에 대한 건설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네, 유리할 거고요. 이미 이제 진행이 다른 국가들이 다 이제 원전 그 캐파를 차지를 해버리면 원전 건설까지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큼 원전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유럽 그 의회에서 좀 이제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금 표결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최종 그 선택까지는 7월 어제 7일이었나요? 17일이었나요?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원전에 대한 확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게 러시아 쪽에서 계속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모든 국가들이 또 직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날씨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좋은 편이긴 하고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인도 아니면 뭐 그 유럽 국가들은 정말 난립니다. 네.
폭염이 뭐 5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딱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네, 뭐 장마하고 뭐 폭우는 오긴 하지만 가뭄도 최근에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타국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까지는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빨리빨리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전쟁이 부추기는 그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이 탄소도 없애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야가 원자력 발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도 이제 사고가 터져서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좀 작은 SMR 모델도 검토를 하는 거고요. SMR이 뭐 핵 폐기물이 좀 나온다라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그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 기술적인 보안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그 모델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이 추세 자체는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 그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이 지금은 원자력 에너지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루마니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뭐 필리핀, 핀란드, 뭐 카자흐스탄, 인도, 뭐 사우디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핵 폐기물에 의한 뭐 방사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구온난화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거나 타 죽거나, 아니면은 폭우로 뭐 물에 잠겨서 죽거나, 태풍 와서 네, 날아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네,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린 녹색 에너지로 원전을 빨리 분류를 해서 그린 펀드를 빨리 원전에 대한 그런 산업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또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K 텍소노미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였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대건설과 지금 팀 코리아 원래 형성이 되어서 이집트 원전에 시공 측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55에 두산 에너빌리티 45 해가지고 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6천억 정도를 수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이집트 그 원자력의 주요 참여 기업이 이제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여가지고 그 자회사와 이제 우리나라가 합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원래 그쪽에서 착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2차 측 시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핵심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원전 기업 조기 정상화로 창원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원전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겠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네, 이렇게 시 차원에서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갈지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네, 그런 이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력 TF를 만들어가지고 첫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란 말이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런 돈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동하는 곳이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도 네, 한참 전에 얘기가 되다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나서니까 그렇게 이제 네,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투자금이 없다면
네, 그 산업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야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고, 기술이 먼저 발전해서 돈이 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돈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SMR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원전 해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네,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베팅을 했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네, 이렇게,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뭐 시장 좋지 않아서 17,000원 깨지더라도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시장에 대한 하락분도 올라가는 경우를 뭐 거의 100이면 100 지켜봤었고요. 이 시장에 대한 전체 시장은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고, 이 세계적인 경제는 결국에는 또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국가가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뭐 MSCI 선진국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코스피도 쭉 올라가가지고 3천 이상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뭐 하락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